자, 여기 한 부엉이가 영어 단어 30개를 외웠어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부엉이는 얼마나 많은 영단어를 기억하고 또 잊어버렸을까? 현대 기억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기억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별로 많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많이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망각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됐죠. 가령 영어 단어 30개를 외우고 나서 단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는 21개 단어는 까먹고 9개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9개 단어는 시간이 흘러도 오랫동안 기억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주 천천히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에빙하우스는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실험을 똑같이 반복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기억력과 망각률이 에빙하우스 교수가 제시했던 그래프와 똑같았던 거예요. 에빙하우스는 당시 5개 언어에 통달하고 심리학자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정도로 공부에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보통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억력과 망각률을 보였어요. 즉, 기억력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는 기억력이 좋고 또 누군가는 기억력이 낮은 걸까? 누구는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한 것 같은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7년 독일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군터 카르스텐은 기억력의 대가입니다. 또 그는 2007년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도 챔피언에 등극했죠. 그는 도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집필했고요. 그는 후황양성에도 힘써서 여러 명의 제자들을 기억력 선수권 대회 챔피언으로 배출했죠. 그는 기억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간의 뇌와 학습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억력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기억력 훈련을 통해서 기억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을 깨는 얘기죠. 이게 정말일까요? 먼저 군터 카르스텐의 학습 전략을 살펴보죠. 군터 카르스텐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의 말에 따르면요, 우리의 기억과 인간의 뇌는 반복을 좋아한다고 해요. 복습이라는 행위 자체는 이 학습 내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신호를 뇌에게 보내는 거라고 하죠. 그런데 또 무작정 복습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해요. 군터 카르스텐은 복습에도 전략이 있다고 하죠. 군터가 제시한 이 그래프는 망각의 폭포 모델이에요. 인간의 기억과 망각이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죠. 제일 왼쪽 가장 가파른 점선은 바로 첫 번째 학습이에요. 하지만 이 신선한 지식은 완전히 단단하게 굳지를 못해서 암기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결국엔 망각의 늪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을 할수록 망각의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복습이 반복될수록 망각의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지식 수준도 함께 높아져요.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학습을 한 번만 하고 복습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배웠던 내용 대부분을 까먹는다는 말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 까먹어서 처음부터 다시 학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간격으로 복습해야 돼요. 복습이 반복된다면 희미한 추측을 해내는 믿음 지식에서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지식, 잠을 자면서도 알 수 있는 통달한 상태, 자동화된 지식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습 전략, 아무런 조건이나 패턴도 없이 무조건 전체 내용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습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해당 정보를 내가 외우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스픽으로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외우고 싶었던 표현을 다시 공부하려고 열어봤다고 쳐봐요. 이때 영어로 된 어휘나 표현을 잘 암기했는지 영단어하고 표현의 뜻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기억을 더듬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군터 카르스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억을 더듬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하고 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사라진 기억의 흔적을 활성화해서 그 정보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군터의 설명에 따르면 복습이라는 건 그냥 무작정 한 번 더 공부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적극적인 정보 되풀이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어 어휘를 까먹고 단어를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정보 저장 가능성을 고민하고 다시 한번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이런 적극적인 과정으로 깊이 있는 지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엉이 형, 복습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언제 또 얼마나 복습해야 돼? 이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럼 세 번째로 복습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시간 간격을 잘 조절한 의식적인 복습을 통해서 비로소 지식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군터 카르스텐은 이중 포장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방법은 이래요. 스텝 1. 처음에 학습하고 나서 몇 초 후에 바로 복습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렇게 해석해요. 부엉이 놈이 여기서 바로 반복하는 걸 보니 꼭 기억해야 되는 건가 보군. 스텝 2. 30분 후에 한 번 더 반복하고 스텝 3. 두세 시간 후에 또 반복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아까 전에 망각의 폭포 모델 보여드렸죠? 이 모델에 따라서 첫 번째 망각선이 망각의 계곡으로 너무 깊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텝 4. 하루가 지난 후에 또 복습하고 일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도 또 복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학습 내용은 점점 더 단단하게 우리 기억에 뿌리를 내리고 기억 지식과 자동화된 지식으로 장기적인 지식이 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전략은 간격 효과입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 중에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해보지 않은 부엉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군터 카르스텐은 이런 학습법이 아주 잘못됐다고 말해요. 자, 여기 한 부엉이가 내일 영어 기말 시험을 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벼락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엉이가 내일 있을 시험에서는 60,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를 어쨌든 하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벼락치기가 끝나고 나서 단 며칠만 지나버리면 부엉이가 외웠던 모든 지식들은 말 그대로 소멸돼요. 아니 세상에, 기껏 벼락치기라도 해서 영어 다 외워놨더니 이걸 다 까먹는다고? 이거 정말 얼마나 아까워? 군터 카르스텐은 벼락치기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벼락치기만큼 비효율적이고 시간 아까운 공부법이 또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간격 효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짧은 시간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학습하게 되면 기억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체력도 아낄 수 있는 데다가 궁극적으로 학습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군터 카르스텐의 이 학습법은 사실 뇌과학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입증됐어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간격 효과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수행 능력, 지식, 어휘, 텍스트 정보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학습에 관련된 모든 행위라면 거의 다 적용이 돼요. 또 아주 효과적이죠. 가령 여기 부엉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치기 위해서 도로 연수를 받는다고 쳐요. 이때 부엉이가 하루를 통째로 시간을 내서 하루 종일 14시간을 운전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14일을 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억률에 훨씬 낫다는 거예요. 2006년 로러 박사팀이 실시했던 실시간 대규모 기억 실험이 있었어요. 실험 내용은 이래요. 116명의 대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거죠. 한 집단은 한 번에 10분을 줬고요. 또 다른 집단은 일주의 간격을 두고 5분씩 풀게 했죠. 일주일 후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학생들의 기억률은 75%에 달했어요. 반면에 분산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70%로 벼락치기 공부를 했던 학생들보다 기억률은 5% 떨어졌죠. 그런데 4주가 흐르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벼락치기를 한 학생들의 기억률은 32%에 불과했지만 분산 공부를 한 학생들의 기억률은 무려 64%에 달했어요.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간격 효과입니다. 학습이나 운동, 훈련 등등을 할 때 벼락치기를 하는 것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분산 학습을 하는 게 장기 기억률이 훨씬 높은 현상이에요. 물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벼락치기라도 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밤새 가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은 시험이 끝나는 즉시 머리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또 우리 인간의 뇌는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면과 기억, 또 수면과 뇌과학은 또 제가 다음에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5번째, 빨리 배운 것은 빨리 잊는다.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빨리빨리 배운 것들은 그만큼 빨리 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특히 영어 단어처럼 계속 외워야 되는 내용이거나 기초 지식이라서 항상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간격 효과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반복 학습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군터 카르스텐은 세계 기억력 챔피언이 되고 나서 자신의 기억력 훈련 노하우를 전했어요. 하루 3시간이나 6시간, 심지어 8시간씩 기억력 훈련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단 몇 분의 훈련을 규칙적으로 매일 훈련했습니다. 이런 제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는 사실 저 자신도 아주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에는 분명히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한 현장 연구에서 우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타자기와 비슷한 모양의 기계로 타자 연습을 시켰어요. 4집단으로 나눠서 각각 매일 1시간씩 1번, 매일 1시간씩 2번, 매일 2시간씩 1번, 매일 2시간씩 2번 연습하게 했죠.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루에 주어지는 연습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총 시간이 적어진 거예요. 하루 1시간 1번 연습을 시킨 집단은 45시간 연습 후에 평균 분당 70타에 도달했고요. 매일 2시간씩 2번 연습한 집단은 분당 70타에 도달하는데 70시간이 걸렸어요. 하루 1시간 1번 연습한 집단보다 50%나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군터 카르스텐에 따르면 영어 같은 언어 학습 역시도 동일한 학습 메커니즘을 가진다고 해요. 즉 우리가 암기한 영단어나 영어 표현들이 망각의 늪이 빠지기 전에 꾸준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수적이고 그게 더 효율적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수많은 외국어 학습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마다 매번 이렇게 말해왔던 거예요. 오늘 들은 수업 꼭 복습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선생님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반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말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영어 학습 어플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바로 스픽이에요. 스픽은 제가 얼마 전에 지원받고 사용해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 돈 주고 직접 1년권 질러버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사용 중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많은 영어 학습법들 중에서 스픽이 정말 압도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제가 지금 유료 광고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어 배우고 싶으면 꼭 스픽 사용해봐라 하면서 이 스픽을 전파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은 바로 스픽 정규 코스예요. 보통 강의 하나에 대략 한 달 정도 배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 완전히 제일 쉬운 레벨 있잖아요. 왕초보 레벨 1단계부터 수업을 듣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왕초보 레벨 3까지 도달했어요. 이 스픽 정규 코스가 정말 좋은 게 수업을 그냥 듣기만 해도 알아서 반복 학습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배웠던 영어를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되도록 구성해놔서 정말 좋죠. 커리큘럼이 그만큼 잘 짜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자, 먼저 제가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보죠. 이날 강의 내용을 입으로 말하면서 무한 반복해요. 저는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어요. I am recording a video. I am recording a video. 그 다음에 예시와 표현을 바꿔서 또 반복해요. You are learning English. you에 알맞는 비동사 are를 붙이고 배우다라는 동사 learn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현지인과의 대화로 또 반복해요. Are you busy? I'm using speak.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를 요약하면서 또 반복하죠. 현재 진행형의 긍정문, 부정문, 그리고 일반 의문문의 형태를 배웠고 이 현재 진행형을 써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요즘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봤어요. 다음 강의를 들으러 가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강의를 또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예전 강의를 또 반복해요. 그리고 5번의 강의를 들으면 이 5개 강의를 모아서 또 반복해줘요. 저는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어요. I am recording a video. I'm recording a video. 왕초보 레벨 1단계에서 왕초보 레벨 2단계로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가더라도 왕초보 레벨 1단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2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또 등장해요. 그러면서 반복이 또 되는 거죠. 스픽의 다른 기능들도 개개인의 반복 학습을 도와주고 또 꾸준함을 놓지 않도록 도와줘요. 첫 번째로 불꽃 활성화 기능이 있는데요. 막상 불꽃이 한번 켜지면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아직 스픽 영어 강의를 안 들었다고 치면은 스픽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거든요. 그래서 강의도 듣고 빨리 반복해라 라는 알림이 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한테 꽤나 도움이 됐어요. 한 달에 15일 연속 강의를 듣게 되면 아이패드나 커피 쿠폰 이런 상품들을 받을 수 있게 추첨 이벤트도 하거든요.
저도 괜히 아이패드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불꽃을 꺼뜨리지 않은 채로 15일 연속 강의를 매달 듣곤 해요. 혹시 모르죠? 매달 15일 연속 강의를 듣다 보면 저도 아이패드 한번 받을지도요. 자, 이렇게 스픽은 반복을 정말 많이 시켜줘요. 그런데 이게 전혀 물리거나 따분하거나 지겹지가 않아요. 길어봐야 하루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스픽이 괜히 하루 20분 매일 꾸준하게 학습할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학습의 뇌과학에 입각해 봤을 때 이런 학습법이 가장 타당하긴 하니까요. 또 스픽은 말로 하는 영어 공부라서 내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쳐야 돼요. 그래서 스픽 강사님들은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를 입으로 계속 따라하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도 꼭 이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픽 튜터도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만약에 수업을 듣다가 모르는 게 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수업 중에 손들고 질문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픽에서는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나만을 위한 1:1 영어 강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애용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영어에 대해서 모르는 걸 언제든지 물어봐도 정말 기가 막히게 답해줘요. 또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혹은 제가 배우고 싶은 표현법에 대해서 강의를 열어달라고 하면은 그 즉시 강의도 만들어줘요. I live in South Korea하고 I'm living in South Korea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열어줘. I live in Los Angeles. I live in Los Angeles. 아, 그리고 이런 거는 조금 쓰잘데기 없지만 재밌는 기능인데요. 제가 사실 영어 이름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스픽 튜터한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더니 영어 이름도 막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씩 시덥지 않은 얘기 있잖아요. 뭐, 나 야식 먹고 싶어. 뭘 먹을까? 이런 사소한 걸 질문해봐도 정말 친절하게 다 대답해줘요. 게다가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도 알려주죠. 다음 소개할 기능은 AI 기능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했다? 그러면 실전에 나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외국인을 만나고 또 언제 외국에 나가고 그래요. 저나 영어도 상대방이 진짜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때 AI 레슨을 진행하면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주제로 AI하고 실시간으로 프리토킹하는 기능이거든요. 나의 관심사 이야기부터 뭐 취미 이야기, 흥미로운 주제까지 그 어떤 상황이든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카페로 가서 영어로 주문하는 법이라든가 내가 좋아했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AI가 내 친구가 돼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여행지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문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I 레슨을 받다 보면은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놀라울 때가 있어요. AI의 발전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자, 어쨌든 대화가 다 끝나고 나면 맞춤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것도 결국에는 반복학습의 연장선이라서 꼭 진행하는 것을 강추해드려요. 내가 말했던 문장들을 바로 교정해주고 어색한 표현들은 어떻게 바꿔야 자연스러운지도 피드백해줘요. 또 대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할 수 있는 레슨도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수강했던 모든 내용들은 저장해서 언제든지 반복학습도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학습의 뇌과학 그리고 스픽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제가 실제로 스픽을 장기간 동안 사용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니까 영어 배우고 싶었던 부엉이들 있다면 진짜 꼭 한번 스픽 이용해보세요. 정말 너무 좋아요. 스픽에서 준비한 특별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의 뇌과학과 스픽이었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